녹화를 할게요. 네, 좋겠습니다. 이거 좀만 줄여서. 예. 자, 그 앞에서 그 스텝 2에 몇 문제 그거 좀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그래프인데 아마 하루 만에 한 단원을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반 정도. 왜냐, 하나의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반 정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일단 풀이부터 할 건데, 그 6번부터죠? 네,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2의 6번. 같이 한번 봐주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범위에서, 누구의 2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자, 범위를 나눠줘야죠. 첫 번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면 가우스 x의 값은 마이너스 1일 것입니다. 대입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이고요. 2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나 1인데, 지금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범위에서는 1은 될 수가 없겠다. 그죠? 너는 안 되고 너가 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범위에서는 어떻습니까?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가우스 x의 값은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일 것이고, x의 값으로 적절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2는 좀 곤란, 루트 2분의 1만이 해가 되겠네요. 너와 너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가 루트 2분의 1이고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하시면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따라서 1이 되더라. 그래서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A랑 B라는 길이를 가진 도형이 있었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B인 또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뺐죠, 맞죠? 네. 그 남은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A-B일 건데, 이 빨간색 사각형이 처음 주어진 커다란 직사각형과 뭐 할 것이다? 닮음일 것이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닮은 B는 어떠냐? 짧은 변의 길이 A-B 대 큰 직사각형에서 짧은 변은 B였죠, 그죠? 작은 빨간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즉 긴 변의 길이가 B라면 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변의 길이가 A가 되겠다. 이게 닮은 B에 의해서 성립해야 된다.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뭐야?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B다 라고 정리가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건데,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은 제로에서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B제곱으로 나눠. 자, 그러면 너는 B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럼 B분의 A를 하나의 근으로 보면 B분의 A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할 수 있으니까 B분의 A가 하나의 근이지, 맞지? 네.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에 1 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다. 따라서 B분의 A의 값으로 적절한 것은 음수는 안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되겠죠? 자, 필기 맞아. 천천히 하시고.
자, 12번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 더하기 m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n은 0가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되겠죠? 판별식은 2a 더하기 2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배 해야죠. 4배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마이너스 n은 이제 판별식 0이어야 되겠죠.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제로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a의 값에 관계없이를 만족해 줘야 되니까 우리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맞지? 이 전개를 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있는 거랑 a가 없는 거를 좀 나눠서 전개할 건데 4a 제곱 더하기 2배 2a 2 더하기 m 더하기 2 더하기 m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4n은 제로다로 해주고 a 제곱은 소거하고요. 여기가 8aa에다가 8a 더하기 4ma다 맞지?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합쳐주시면 4m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됐나요?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n은 제로다로 정리가 됩니다. 쭉 다 정리해서 정리를 하든 전개해서 정리를 하든 저처럼 적당히 묶어가면서 적당히 소거해가면서 하든 취향껏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a 앞에 개수도 제로 a가 아닌 상수항도 제로여야 식이 성립하겠다. 맞나? 그렇다면 m이 얼마여야 돼? m이 2여야 4n-8이 0이 될 수 있겠고 m이 2면 4의 제곱 더하기 4n이 0이어야 되므로 n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4일 것이다. mn의 값을 둘 다 정할 수 있었다. 되겠죠? 문제의 답은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라고 했습니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저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일단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x에 대한 2차 식일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c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a 더하기 c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는0을 붙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이고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는0 달았다 치고 판별식을 생각해보면 저는 4분의 d를 생각해볼게요. 절반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a 더하기 c가 제로여야 된다 이 얘기인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제로고요. 정리해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뭐다? a가 빗변인 맞나?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되겠네? 그 다음 15번 요 문제는 요게 핵심이에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인데 선생님 이걸 정리하려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와 이거 통분하려고 그래도 좀 어렵고 그지? 그냥 계산하려고 해도 이거 밑에 있는 2차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이 식이 좀 간단해질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필기 천천히 하고 맞아봐.
자, 15번은 포인트가 뭐야?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이고 두근의 합은 1이다.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3. 곱은 1이다. 됐지? 근데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통분할 수도 없고 좀 식이 빡빡하다. 맞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뭐와 같다? 3알파와 같다.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뭐와 같다? 3알파와 같다. 정리하면 알파분의 베타가 됩니다. 됐죠? 너도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3베타가 되겠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므로 여기서 이제 뭘 구해와야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오면 되죠? 맞죠? 합의 제곱 빼기 2배의 1 해가지고 7이니까 정답은 뭐다? 곱이 1, 합은 7. 제곱의 합은 7이니까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왜 하니? 이게 실패를 해? 자, 그 다음은 몇 번이었더라? 7번, 8번인가? 16번이랑 19번이구나. 16번 20번. 오케이. 16번을 같이 보자. 히터를 너무 세게 켜놨나? 좀 후끈후끈하지? 조금만 줄여도 되겠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절대값의 비가 근데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24죠? 자, 다시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3대 2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4인 걸 알았어요. 따라서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다. 그지? 따라서 쌤이 요거를 3K 대 2K라고 했다고 하면 첫 번째 알파가 베타보다 값이 절대값이 크다고 해볼게요. 상관없습니다. 베타가 더 커도 되고 알파가 더 커도 되고 그건 알파 베타는 근이니까 저는 더 큰 3K가 양수고 베타는 마이너스 2K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K의 제곱이 마이너스 24야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되겠니? 따라서 알파가 6일 때 베타는 마이너스 4거나 반대로 알파가 마이너스 6일 때 베타는 4인 경우가 있겠네요. 그 합이 둘 다 뭐야? 2거나 마이너스 2지. 근데 왜 문제 근각이수 관계에 의하면 합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6이잖아요. 합이 정해지면 n 값도 정해지겠다. 그지? 합이 2여야 되니까 m은 얼마가 되느냐? 1이 되겠고 합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니까 m은 2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m의 값이 1 또는 2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냐 하면은 선생님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자.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다? 사실 이건 이제 안 중요해. 왜? 생각해 보시면 그냥 네가 똑같이 나와. K 값이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6K 제곱은 24다. 마이너스 24다. 그래서 K 제곱은 4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K에 마이너스 2 넣으면 6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가능한 m의 값은 1과 2 두 가지가 있겠다. 되겠죠? 문제는 m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필긴 다 했다? 네. f(x) 더하기 1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근이니까 x 알파 다음에 이게 성립하고
x에 베타 더하면 2베타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 되겠지? 3fx-2는 4라는 식의 그는 fx가 2가 될 때지, 맞지? 우리가 2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이때 x는 2알파 더하기 1을 말 그대로 2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하면 f 2알파 더하기 1은 2니까 성립하죠? 그 얘가 그린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x에 2베타 더하기 1을 대입하면 f 2베타 더하기 1이니까 똑같이 2는 성립하니까 너와 둘이가 이 2차식의 근인 거.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알파 더하기 1과 2베타 더하기 1을 정리해주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4라면 8 더하기 2,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근의 합을 정리할 수 있겠다. 되겠나요? 이거 필기해 두시고 이해돼? 잘 안 됐는데 내 한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자, 그럼 봐봐. 요 식이 뭘 뜻해? f2x 더하기 1은 2다. 어떤 하나의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 x는 여기가 이해가 안 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 밑에 식 이거요? 그 뭐였죠? 두 근의 합이죠. 얘랑 얘가 근이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되는 거죠. 이걸 구하면 끝이죠, 그냥. 맞죠? 되겠나, 그러면? 자, 그럼 칠판을 좀 지우고. 응? 어디 가니? 이건 불칠판이 아니고 또 무슨 칠판인가요? 이거? 네. 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칠판이야. 물을 안 뿌렸는데 지워진 칠판. 학교는 물 칠판 쓰는구나. 물 칠판의 장점은 깨끗하게 지워도 지고 글씨가 되게 선명해 보이고 물도 안 날, 분필 가루도 안 날리고 다 좋은데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주번들이 해야 되죠. 우리 학원에도 주번들이 해주면 쌤이 물칠판 쓰겠는데 제가 해야 되니까 매일 지우고 매일 깨끗하게 빨아주고 해야 되는데 생각 외로 많이 힘들어요. 네, 제가 옛날에 썼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잘 지워지는 것도 어디까지나 물 많이 묻혀서 지워야 되는데 항상 물이 흠뻑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물칠판을 물통 같은 거 달아놓고 쓰기도 하거든. 분무기로 막 물 뿌려가면서 쓰거나 분무기도 나름. 하여튼 옛날에는 제가 물에 적셔서 이렇게 지우고 했는데 물론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어요. 잘 써지는데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쓰면은 또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잘 안 지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빡빡해서 크레파스로 쓰는 느낌이라서 약간 분필이랑 느낌이 좀 달라. 크레파스로 칠판에다가 쓰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것도 있고 팔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고3 수업하면 칠판을 한 2-3번씩이나 지우고 4번씩도 지우고 이렇게 문제 사실 3개밖에 못 풀고 이러거든요. 이 큰 칠판에도 문제 3개 풀면 하루에 한 10문제, 20문제, 30문제 푼다 치면 칠판을 한 4-5번은 지워야 되는 거야 최소.
이제 팔이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별로지만 기본이 좋죠. 그래서 이런 칠판 쓰고요. 그래서 물칠판 쓰면 또 카메라 같은 거 쓰기가 불편해. 물이 묻으면 카메라를 녹화를 했을 때 너무 번쩍번쩍거리거나 이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칠판 쓰는데 이건 그냥 평범한 옛날 제 기본 칠판인데 성능이 좋아요. 잘 보이고 빛 번짐이 좀 적고 칠판 자체가 좀 이제 그 선이 없고 그런 선 같은 게 있어갖고 옛날 칠판에 선이 있어서 영상 찍다 보면 조금씩 긁어칠 때가 있는데 선도 없고 깨끗하고 잘 보이고 그런 장점은 있고 단점이라 하면은 뭐 먼지 날린 건 여전하고 이렇다는 게 있겠네. 근데 확실히 칠판이 좀 좋아지니까 옛날 칠판에 비하면 먼지가 좀 덜 날려 얘도. 자, 그래프 그린 걸 알아볼 건데 이차함수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쌤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근데도 내가 왜 넣어놨냐면 사실 지금은 수학하 함수 단원에서 좀 더 자주 보게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절대값 그래프 또 가우스가 붙어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똑같은 1차 함수더라도 중학교 때랑 뭐가 어떤 게 좀 다른지 다른 건 없어. 그냥 절대값 그래프 때문에 넣어놓은 거야. x의 절대값 붙어있는 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그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더 연장돼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값 붙어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 함수부터 볼게요. 다항함수라는 건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 일반적으로 a가 0이 아닐 때 1차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막 하던 내용이다 그지? a는 기울기 b는 y절편 이런 거는 뭐 사실 기본이다 이거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양과 같다. a가 0인 거는 뭐 1차 함수는 아니지만 그린다면 상수함수처럼 평행하게 그려질 것이고 길게 양수다 증가, 음수다 감소.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 함수값들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수는 있겠다 정도는 알아두자. 요런 아이디어 하나 생각해 두죠. 자, 어떤 A에서 A는 여기서 좀 그렇지 특정 구간이라고 해볼까?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지? 이때 특정 구간 A와 B 사이에서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FA에서 함수값도 양수면 되고 B에서의 함수값도 양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인 걸 안다면 더 작은 2가 양수이기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X의 범위가 주어질 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할래? 그 범위 안에서 양수이려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이런 범위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등호를 넣을까 말까입니다. 자, 만약에 A와 B에 A에는 등호가 없는데 B에는 등호가 있었다고 봅시다. 목적은 뭐냐면 네가 이 함수값이 양수였으면 좋겠어. 함수값이 양수였으면 좋겠어. 근데 A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A에서 0이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도 오케이인 게 A는 0이어도 A보다 큰 값에서는 양수 맞잖아요. 그럼 오케이. 근데 B에서는 등호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이 구간에서 함수값은 둘 다 양수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함수값이 뭔지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이용해보자 이런 거고요. 자, 세 번째 개념,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A와 B라는 값에서 이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fx라고 할 때 음수의 값도 있고 양수의 값도 가지는 경우, 즉 이 사이에 x축과 만나는 경우는 어떠해야 되나를 생각해 본다면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면 B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겠다. 요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되겠나요? A에서 양수였다면 B에서는 음수다. 근데 이게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 FA와 FB를 곱하면 음수다. 되겠죠?
특히 이 내용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내용 수학 1, 수학 2 배울 때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때 되면 아예 자세하게 다루니까 지금은 1차 함수, 쉬운 함수였을 때도 우리가 함수의 그 값의 부호를 보고 이 함수는 x축과 만난다. 언제쯤 만난다. 어디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자고. 되겠지? 이 정도는 알아두고 이건 뭐 문제를 보고 그래프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참고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다 보면 모든 경우에 함수이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저렇게 시계, 그래서 책에는 자, 좀 정확하게 쓰려고 포함한 시계 그래프라고 썼습니다. 방정식의 그래프 이렇게 썼는데 러프하게 보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기 때문에 기본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구간을 나누어 어떻게 나눠야 되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있죠. 즉 그걸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나누면 어떤 절대값 안이 양수라서 플러스일 때가 있고 어떤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라서 식을 정리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 때가 있지. 그래서 식이 바뀌잖아? 그럼 그래프를 바꿔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그 각각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사실 이게 답니다. 구간을 나누어 각각 그린다. 알겠지? 사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해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그 뒤에 개념 확인부터 해볼 겁니다. 개념 확인 1번, 2번 풀 거고 오늘은 예제 1, 2, 3, 4, 5번, 6번까지 볼 건데 그까지 보면은 그 다음 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내용을 한번 끊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개념 확인 1번 보면서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정말 심플해. 왜냐? 그냥 나눠서 그리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애들이 엄청 어려워는 하는데 잘 봐. 천천히 하나하나 귀찮은 거야. 할 게 많아. 자, 봅시다. 절대값 그래프네. 자, 이렇게 항상 대괄호, 중괄호 하나 싹 써서 나눠줘. 자, 뒤에는 범위를 씁니다. x가 1보다 크다면 어떨까? 등호는 아무 때나 넣으세요. x가 1보다 작으면 어떨까? 나눌 수 있죠? x가 1보다 크면 이건 뭐야? 그냥 x-1이지.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마이너스 x 붙여야 될거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맞아요? 네. 이걸 그려 이제.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를 그려라는데 쌤, y는 x-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그리면 안 돼요. 왜일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를 그려라. 언제? x가 1 이상일 때만. 따라서 자, 여기가 1이지, 하균아. 1,0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너만 그리고 너는 뭐야? 지워야 되는 거야. 지워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너는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니까 y절편 1, x절편 1인 걸 이런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도 역시나 1보다 작을 때만 그려라. 따라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지우면 되겠죠. 저는 지우개로 지우긴 할 건데 자, 지금은 지우기가 좀 그렇다. 그리는 도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쓴 거거든요. 그래서 x라는 표시를 잠깐 이렇게 그냥 그려 넣을게요. 됐죠? 얘는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보자. y는 3, 절대값 x-2 더하기 2예요. 그럼 균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느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2다 이 말이야. 왜요? 2를 기준으로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럼 x가 2보다 크면 얘가 3x-6이 될 테니까 3x-4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x가 2보다 작으면 너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6 그렇다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을 그려라 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서 그려보면 x에 2를 넣었을 때 얘도 2를 지나네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뭐 3 넣으면 5를 지나고 와 그렇게 커? 3, 5를 지나고 4 넣으면 8을 지나 4, 8을 지나 엄청 크네. 따라서 이렇게 막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도 뭐야? 2 이상일 때만 그려라. 2,2라는 점을 기준으로 2 이상일 때만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8 때 2,2 지나는데 1,5 지나고 0,8 지나죠? 0, 2, 4,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역시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같아도 상관없다. 2보다 작을 때를 그려라 가 되니까 이 그래프가 y는 3 절대값 x-2 더하기 2가 되겠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지워라. 쌤 바보예요? 귀찮게 왜 지워요? 처음부터 안 그리면 돼. 그렇구나. 처음부터 주어진 구간만 그리면 되는 거였군요. 오케이. 그냥 절편 이용하면 쉬우니까 절편 찍어서 그리고 싶으시면 그려놓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부터 그 남긴 다음에 지우면 되고 지우개로 지우시든 아니면 색깔펜으로 덮어가지고 표시를 확실히 하든 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워라. 근데 똑똑해졌다 내가 좀 응? 2,2 딱 지난다잉. 그 다음 뭐 4,8 이런 식으로 따로 찍어서 그리겠으면 여기서부터만 그리면 되는 거야. 굳이 2개씩 그려놓고 막 지우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센스 있게 그리고 나서 지우든지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그릴 때 범위에 맞게 잘 그리든지 하면 되는 거죠. 3번은 오히려 선생님 좀 쉬운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x가 절대값 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봐봐. 얘도 똑같아. 3-x를 그려라죠. x가 양수면 x가 음수면 오히려 3 플러스로 x로 바뀌네요. 이렇게 xy 축을 이렇게 딱 그려주고 선생님 이거 0 이상일 때 그려야 되잖아요. 따라서 0 넣으면 3을 지나고요. 3 넣으면 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0 이상 0,3 기준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다 안 그리고 진짜로 문제에서 제시한 필요한 부분만 그려봤습니다. 0 이상일 때 너를 그렸고 0 미만일 때도 똑같아요. 0,3은 지나는데 물론 0일 때 없는 것 같지만 얘는 0이어도 된다. 0 넣으면 3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 기울기가 1이죠. x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 약간 이렇게 위로 뾰족한 모양의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군요. 됐죠?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리면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선생님, y에 달려있는데요? 맞아. 이거는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요. 처음 하는 친구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원래 이제 어려워. 왜냐 이제 임마 이거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려놓고 보면요. 자, 볼게요. 자, y가 2 이상일 때는 어때? y-2는 x 더하기 3이죠? 오케이. x 더하기 5를 그리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x 더하기 5 그리시면 됩니다. 언제? 2 이상일 때. x가 아니라 y가. 됐지? y가 2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x 더하기 3이요. 따라서 옆으로 넘겨서 정리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돼. 언제? y가 2 미만일 때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xy 절편 이용해서 제가 한번 그렸다가 필요 없는 것 좀 지워가면서 그려볼게요. y는 x 더하기 5를 그리면 어떻게 돼? 5,0, 0,5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서 이런 직선이 그려진다. 맞지? 네. 근데 여기서 얼마를?
y 값이 2 이상일 때를 그려야 되니까 실제 x가 마이너스 3일 때 2를 지날 수 있다. 맞나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2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3,2를 기준으로 x가 y가 2보다 큰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기를 그려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또 그려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렸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맞잖아. 마이너스 3,2도 똑같이 지나고 너도 마이너스 3,2를 똑같이 지나는데 뭐야? y가 2보다 작을 때, 너보다 작을 때인 여기만 그려지는 거예요. 보통 1차 함수도 직선 쭉이고 2차 함수도 아래로 볼록하긴 해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얘는 어떻게 봐? 이런 느낌이죠. 그래프가. 맞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거 함수가 아닙니다. 실제 나중에 수학과 배워보시면 뭐 지금은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 겁니다.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뭐 끝이 아니니까 개념 확인 2번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절대값이 2개나 있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바나나스 그리는 겁니다. 네, 4개의 그래프를 다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다. 4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x가 양수, y가 양수이면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y는 1. 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그려야 된다. 맞죠? 선생님, 진짜 이 다 해요. 그럼 뭐 가짜로 나옵니까? 진짜로 다 해야지. 아니, 선생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힘든데. 해야지. 아하, 안 할 수는 없나요?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1,0과 0,1을 지나는데, 여기서 어디? x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이거 1사원면을 의미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0,1이랑 1,0을 지나는 거 맞고요. 여기만 그려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이번에는 x는 여전히 양수인데 y가 음수인 친구를 그려볼게. 그럼 x-y는 1이죠. 이거는 y는 x-1이다. 되겠어? y는 x-1이다. 0,1과 y절편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에 어디를 그려라? x는 양수고 y가 음수인 어떻게 보면 4사원면이죠. 여기를 그려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이번에는 둘 다 음수인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둘 다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이다. 맞아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맞죠? 근데 둘 다 음수라면 이거 몇 사원면? 3사원면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여기. 참고로 여기는 어차피 어디에는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색칠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x는 음수지만 y가 양수인 것도 그려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1이니까 y는 x 더하기 1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말은 뭐 즉 정사각형 비슷한 모양이 됐네요. 그죠? 정사각형 기울기가 1이라서 어쩌다 보니까 된 거고 말은 뭐 모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기본은 뭐야? 귀찮긴 해요. 범위를 하나하나 구해가면서 나눠가면서 다 그려줘야 됩니다. 귀찮긴 하죠. 근데 뭐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 진짜 정말 정령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이걸 할 때마다 선생님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짜요? 그렇다.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니도 다 해야 돼요? 진짜 미치겠다. 선생님 근데 제가 대충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 양수인 게 4분면인 거잖아. 둘 다 양수다 1사분면. x가 양수인데 y가 음수다 4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이었죠. 이렇게 그렸다. 그럼 선생님 우리 이거 한번 순서를 한번 맞춰서 쓰는 건 어때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했구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걸 한번 그려본다 치면은 x-y는 마이너스 1, 즉 y는 x 더하기 1을 그려라. 자, 우리 이제 좀 똑똑해졌으니까 다 그려서 필요한 부분만 지우지 말고 쓰고 지우지 말고 필요한 것만 그리자. 알겠지? 0,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 참고로 이거는 뭐 어디까지 그리고 말고 이런 거 없죠. 쭉 뻗어나가게 계속 그리면 된다. 맞지? 이번에는 2, 4분면 그려볼까요? x가 음수인데 y가 양수인 게 2, 4분면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뭐야? 0,1이 똑같이 꼭지점, 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또 그리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 팔 벌려 높이 뛰게 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또 그려지는데 한번 마저 해보죠. 이번에는 x가 음수, y도 음수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x, 너는 플러스 y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죠. y는 x 마이너스 1이다. 이뭔 뜻이야? 0,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다. 이런 얘기고, x가 양수고 y가 음수 0 이하인 값에서는 미안해 잘못 썼습니다. x가 0 이상이고 y가 0 미만인 값에서는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따라서 0,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 얘는 밑으로 뻗어나가고 위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고, 쟤는 1, 2, 3, 4분면에만 그려야 돼. 갇혀있는 이런 사각형 모양이 좀 그려졌다. 맞지? 자, 제가 오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한번 봤는데요. 기본은 심플합니다. 절대값이니까 범위를 나눠서 그리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이게 다긴 해요. 다른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 단점이 여러분이 아직 수학상의 그 도형이동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대칭이동, 평행이동으로 좀 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거든. 데칼코마니 할 줄 알죠? 데칼코마니라는 게 뭐야? 얘 봐봐. 얘 이런 느낌이야. 얘를 여기 물감 이렇게 빨간색 물감 실어서 씩 옆에 덮으면 여기도 똑같이 생길 거 아니야.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대칭하여 그린다.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접어서 대칭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위에 있는 잘라서 여기를 밑으로 내려서 그린 거고요. 얘는 뭐야? 여기를 밑으로도 대칭하고 옆으로도 대칭하고 반대쪽에도 대칭해서 그린 겁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를 잘 봐. x축 대칭했다. 옆으로 이렇게 그렸죠. 얘를 밑으로 대칭했다. 이렇게 그렸죠. 원점 대칭하면 이거이기도 하고, 얘를 밑으로 대칭한 걸 그린 다음에 또 대칭했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대칭하여 그리는 방법으로 얘들을 다 그릴 수는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것만 할 줄 알면 안 되고, 기본은 뭐냐? 구간 나눠서 그냥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깔끔하게 구간이 잘 나누어지는 경우거나 조금 이제 빠르게 그리고 싶다 한다면 대칭을 좀 연습을 해가지고 대칭해서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해가지고 그려보면 조금 더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다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책에는 81쪽, 82쪽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는 김에 예제 1번은 풀고 다시 할 걸 그랬나? 에이 뭐 됐다. 좀 이따 다시 풀지. 자, 그래서 기본은 뭐였다? 기본은 구간 나눠서 그냥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그려보고 그 다음 조금이라도 좀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방법을 잘 기억해 두고 써먹으면 되는데,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잘 해보시고 중요는 합니다. 찾은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 그리면 돼. 그렇지. 잘 찾아서 옆에다 그리면 되는데, 이 생각으로 그 함수가 변화도 많이 돼 있고 맨날 첫날 이제 역시나 다 쉽게 만나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그려야 되는 것도 꽤 있고
평행이동되어 있는 것도 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만능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할 줄 알면 좋다. 이건 좋다. 자. 얘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대칭성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예를 들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두 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해 주실 y는 fx의 그래프는 책이랑 똑같이 xy절편이 x절편 양수, y절편이 음수인 이 그래프와 그냥 다음 시간에 2차 함수도 해야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도 하나 그려서 수고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절편 양수, x절편 두 개 다 모두 양수인 그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대칭하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목표는 쟤고요. 이제 쟤들을 이제 하나하나 대칭해서 그릴 겁니다. 됐죠? 이제 저런 모양을 어떻게?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을 때, 원래 함수는 참고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냥 직선, 그냥 2차 함수는 그릴 수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있는 것들을 대칭해서 어떻게 그릴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전체 절대값.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죠. 절대값 gx도 그려볼게요. gx는 2차 함수입니다. 됐죠? 전체 절대값. 일단 그리는 방법을 먼저 노란색으로 설명해 놓고 다시 한번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 그리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y는 fx를 그린 후 x축 아래 부분을, 왜? 이게 fx의 함수값이 음수인 값이거든. 맞지? 위로 접어 올린다. 얘는 대칭하여 그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로 들면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죠. 자, 빨간색으로 항상 그릴게. 양수인 부분은 어때? 그대로 둬.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둬. 알겠지? x축과의 교점 보이지? x축과의 교점 기준에 양수인 부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접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책 보세요. 책에도 그렇게 그려놨죠? 실제 책에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려라 라고 화살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x절편 두 개와 y절편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즉 x절편 기준으로 더 위쪽에 원래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 원래 양수인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 됐지? 얘를 뭐해? 접어 올리라. 밑에 걸 접어 올려. 밑에 있는 것을 접어 올려. 됐지? 밑에 있는 것을 접어서 올려. 그지? 만약에 어떤 특이한 친구가 3차 함수거나 되게 복잡한 모양의 함수가 있었다 치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절대값을 붙여놨대. 그러면은 싸그리다. 원래 양수인 건 그대로 그리고 밑에 건 잡아 올려. 잡아 올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되겠죠? 음수인 건 위로 올려. 접어 올려.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게 아마 수능 때까지도 가장 많이 보게 될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나이가 올라간다고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죠? 학년이 올라가고 어려운 내용을 배울수록 이제 절대값이 뭐 다 그려지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좀 쓸데없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체 함수에 절대값을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나중에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자주 나오며 2학년 가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될 아이디어예요. 밑에 건 접어 올려 그린다. 알겠지? 그래도 우리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까 1차, 2차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되겠고 요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접어 올리면 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3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 할 때 배웁니다. 아마 이대로 선행을 계속해 나가면 아마 올해는 이제 수학 상하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복습 한번 하고 좀 빠르면은 내년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부터는 수학 1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수학원 공부하면 요번에 함수 배웠잖아? 막 다항함수, 이차함수 막 배우잖아? 수학원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우고요. 수학 2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 수학 상하에서 했던 2차 함수 같은 것도 하지만 목표는 3차, 4차 함수, 다항함수를 또 배웁니다. 알겠죠? 그것들을 좀 잘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이런 친구들을 또 그려볼 거예요. x에만 절대값을 붙였다? 82쪽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아니 x에만 절대값을 붙였다는 게 무슨 의미야? x가 양수일 때는 fx 그리고 x가 음수면 f-x를 그려라잖아. 맞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y는 fx를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린 후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을 의미해요. 됐죠? 네.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 후 왼쪽으로 대칭하여 그린다. 알겠지? 오른쪽은 일단 그렸다는 얘기야. 원래대로 있는 거 그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뭐야? 데칼코마니 대칭해서 딱 그리면 된다 이거야. 무슨 소리죠 이게? 자, 한번 보자고. 직선 이렇게 생겼던가요? 자, y축 오른쪽, 즉 y축과의 교점, y절편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려, 오른쪽만 그려, 오른쪽만 그려. 다 그리지 말고 오른쪽만 그려. 접어 올린다는 아이디어보다는 오른쪽만 그려. 그 다음 뭐야? 왼쪽 건 그냥 지워. 왼쪽 건 중요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왼쪽 건 안 중요해.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왼쪽으로 뭐해? 대칭하여 그린다. 대칭하여 그린다. 됐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다 그리지 마. 필요 없어. y축 기준으로 만나는 점을 오른쪽 부분만 그리고 뭐야라고? 대칭해서 그린다. 이거를 대칭해서 그리라고. 됐지? 대칭해서 그리라고. 이렇게 W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대칭하여 그린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y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떨까입니다. y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떨까. x의 절대값이 들어간 게 x가 양수인 부분만을 그린 다음에 x가 음수인 왼쪽 부분은 접어서 그렸자. 이런 얘기잖아. 얘도 똑같아요. y는 fx를 어디만 그려? x축 윗부분만 그린. 아래쪽으로 대칭하여 그린다. 알겠죠? 이 x축 윗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일 때 그린 거거든요. 아무래도 음수인 것보다는 y가 양수인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원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되겠죠? 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x축보다 위쪽만 일단 그려. 밑에 건 그리지도 마. 알겠지?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양수인 것만 그린 거고, 이걸 x축 아래로 대칭하여 그린다. 알겠죠? 얘랑의 차이는, 얘는 밑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위로 간 거고, 밑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위로 간 거잖아. 얘는 위에 거 남겨두고 밑으로 그냥 한번 찍어서 그린 거야. 종이 이렇게 반 접듯이 그린 거야. 얘도 오른쪽은 그대로 남겨두고 왼쪽은 그냥 한번 더 그린 거야. 알겠지? 얘는 가만히 있고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대칭성이 없어요. 접어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얘는 뭐야? 접어 올리기 때 항상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대칭하여 그려주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양수인 부분 x축 절편을 기준으로 위의 부분을 그대로 그리고 뭐야? 아래쪽으로 대칭하여 이렇게 대칭하여 그린다. 중간에 있는 니들은 뭐야? 다 지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너희들도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아유 다리야.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둘 다 있으면 어떡하지? x랑 y에 둘 다 있으면 어떡하느냐. 둘 다 있더라. 야, 됐다. 둘 다 있더라. 그러면 y는 fx를 제 1, 4분면에만 그린 후 정확하게 만자를 좀 붙여볼까요? 1, 4분면에만 거기에만 그리는 거야. 자, 왜 거기를 그리냐면 걔가 x도 양수고 y가 양수인 구간이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죠. y는 fx랑 그대로의 함수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만 그린 후 x축, y축, 원점에 전부 다 뭐해서 대칭하여 그린다. 알겠지? 그래서 x축 대칭이 실제 완벽하게 배우는 상황이 언제냐면 수학상 뒤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처음 배우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대칭성 그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원래 함수 1 했었죠? 그래서 1, 4분면에 둘 다 양수인 구간에만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x축 대칭해서 밑으로도 한번, 얘를 원점 대칭해서 또는 y축 대칭해서 여기도 한번, 1, 4분면의 그래프를 원점 y축 대칭해서 한번, 원점 대칭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대칭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래로 접고 한 방에 그냥 옆으로 접어도 됩니다. 알겠죠? 아래로 접고 한 방에 이렇게 접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요게 만약 연습을 좀 해보면 원래 직선이 이랬을 수도 있죠. 원래 직선이 예를 들어 이랬다 치자. 그러면 1, 4면에만 여기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름모 모양이 그려졌던 거야. 아까는 마름모 모양도 그릴 수도 있고 이게 팔 벌려 높이 뛰게 하는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되지? 자, 그러면 2차 함수도 한 번은 해볼게요. 2차 함수도 한 번은 해보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쟤를 어디에? 양수인 부분을 그려. x, y가 양수인 1, 4면에만 그려. 그 다음 얘를 뭐야? x축 대칭. 그 다음 뭐야?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자 위에 걸 그냥 한 번 더 접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석 같은 모양 하나 만들어지고 옆에 쫙쫙쫙쫙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당히 대칭성을 이용해서 함수를 그려봤는데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좀 어렵긴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뒤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가우스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또 봅시다. 자, 그래서 예제 1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예제 1번은 물론 이제 간단하게 그냥 1차 함수에 관한 문제긴 하죠. 주어진 모양의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래. ABC의 그래프의 부호? 모르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절편의 부호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절편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c다. 맞나요? 이게 양수. y절편 x가 0이면 마이너스 b분의 c죠. 이게 음수야. 따라서 a와 c의 부호는 뭐야? 달라요. a, c의 부호는 달라요. 왜? 마이너스 a분의 c가 양수니까 a분의 c는 음수죠. a와 c의 부호는 달라요. b분의 c는 오히려 양수니까 b와 c의 부호가 같죠. 되겠지? 자, cx-ay-b는 제로의 그래프로 그려봐라. 절편을 이용해도 되고 여기서는 제가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ay는 cx-b다. y는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다. 맞죠? 균아, a분의 c라는 기울기는 지금 뭐인 거 확인했어? a와 c의 부호는 다르다. 음수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y 절편인데 지금 c와 b의 부호는 같은데 c와 b의 부호는 같은데 a와 c의 부호는 다르니까 a와 b의 부호도 다르겠죠? 그죠? a, b 부호 다름. 그러면 a분의 b는 음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너는 양수다. 되겠나요? 따라서 xy 절편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y 절편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인데 기울기 a분의 c가 뭐였다? 음수였다. 이렇게 그려지는 개형을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3번 되겠죠? 다음 예제 2번.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4 빼기 2를 그려라. 됐지? 아니 근데 선생님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왼쪽에서 배웠던 방법을 일단 못 그려. 왜 배웠어요 그러면? 그러게 왜 못 그려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전체의 절대값이 되어 있거나 맞지? x에만 되어 있거나 y에만 되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야는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이거 어렵다 맞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배웠던 방법 있죠? 3보다 클 때 3보다 작을 때 나눠서 그리던지 만약에 대칭성 저 방법을 이용할 거면 마이너스 2 없다 치고 일단 얘 그려놓고 평행이동 해야 됩니다.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 자, 쌤이 제일 처음에 x-3을 이렇게 쓱 그릴 거예요. 좀 연하게 그려봤습니다. x-3의 그래프를 연하게 그려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기로 했어? 절대값을 붙였죠. 맞죠? 여기에 전체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양수는 그대로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려 이렇게 얘기했다. 맞나요? 접어 올려 이렇게 그려졌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이 똑같은 그래프를 뭐한가? 이만큼 밑으로 뺀 거죠. 그럼 원래 0,3 지나야 되는 애가 0,1 지나야 될 거고 3 지나는 애가 3,-2를 지날 수 있도록 길기는 여전히 똑같고 밑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요렇게 굳이 찍어주자면 1,0, 5,0 이런 것들을 지나고 3,-2를 이런 뾰족한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물론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 해서 부호를 나눠가지고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절대값을 이용해서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평행이동 또 해줘야 돼. 알겠지? x축 방향으로 원래 그래프 그리고 아래쪽에 위에 거 접어 올리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알겠죠? 평행이동을 사실 수학 사이언스 배우긴 해. 뒤에 가면 한 번 더 제대로 배워요. 우리는 지금 중학교 수준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운 걸로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대충 기억하죠? 알겠죠? 어렵나? 어려울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범위 나눠서 그려도 됩니다. 대칭성 해도 되고 되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쌤 근데 저는요 중학교 때 그 대칭이동 안 배웠는데요. 원래 안 배웁니다. 방금 배우셨던 2차 함수 하면서 배운 애들도 있고 교과서에서 완벽하게 잘 안 다루고 그냥 적당히 평행이동 했다 내지는 대칭이동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은 나오는데 이거 대칭이동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평행이동 하면 어떻게 그린다 이런 거 안 배웠을 수는 있어. 제대로 알겠지? 제대로 배웠어? 기억나? 네.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어? 그 평행이동은 그렇게 하면 되고 대칭이동도 너무 막 그 깊은 내용 말고 그냥 x축 대칭 y축 대칭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되겠죠? 요거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다. 그죠? y는 3x를 딱 그려놓고 그렇지. y는 3x를 딱 그려놓고 야를 다 그려? x축보다 위쪽만 그려. x축보다 위쪽만 여기만 그려. 그냥 뭐야 밑으로 대칭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대칭해서 그리는 거야. 알겠지? 요거다. 빨간색이 오늘의 답이에요. 알겠죠? 빰빰. 자 3번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x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구나. 이것도 아까 배웠던 기다. 둘 다 절대값 있으면 뭐만 그려?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냥 x 더하기 y는 2를 그려 일단. 이것이 무엇이단가? x 더하기 y는 무엇이단가? x 더하기 y가 2다는 건 여기 1,3면에서 맞지?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직선을 그린 건데 어디만 그려? 1,3면에서만 그리라니까 자꾸 더 그리지 말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그려. 맞지? 그래서 이걸 뭐야? y축 대칭 또 하시고 x축 대칭 또 하시고 원점 대칭 또 하셔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 또는 정사각형, 지금 정사각형이긴 한데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아름답게 나는 그리고 싶다 하면은 좌표를 찍는 게 좋습니다. 뭐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대충 찍어야 되면, 얘는 찍지는 못하는데 원점 표시라든지 얘가 길기가 3이다 정도를 낳기 위해서 1,3이다 이런 걸 표시해 주면 사실 좋아요. 당연히 밑에 것도 같이 이렇게 표시해 주면 더 좋겠죠. 좌표가 많이 표시되어 있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을수록 좋은 그래프니까 그거는 필요한 만큼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예제 3번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그래프들이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보죠. 너 왜 일로 가야지. 나 지금 헷갈려 버렸어. 오랜만에 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협. 예제 3번 1번을 보면 얘가 더 쉽네요. y는 x-1을 쓱 그려. 그지? 그린 다음에 뭐 해요? 대칭을 해야 돼. 어디야? 지금 절대값이 전체에 붙었으니까 양수인 건 그대로 그려. 그 다음 음수인 건 접어 올려. 알겠지? 음수인 건 접어 올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x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y는 x 더하기를 그려. 어디에? 오른쪽 부분에만. x가 양수인 y축 오른쪽 부분에만 그려. 그 다음 뭐에? 왼쪽으로 데칼코마니 하듯이 대칭하여 그린다. 되겠죠? 대칭하여 그린다. 나는 왜 이렇게 평행선이 올라가지? 이거 연습을 진짜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내려서 그려야 돼. 근데도 역시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쳤다. 왜 이러냐? 자, y는 x-2의 그래프를 그려. 그지? 어떻게 그려야 돼?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야 되죠? x축보다 위쪽 부분만 그리고 뭐 해라? 대칭하여 내려라. 대칭하여 밑에도 그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절대값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즉 양수인 부분 2x 더하기 y는 2를 그려야 되는 거죠. 맞죠?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x절편 1, y절편 2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을 1,3면에만 그려. 됐지? 얘를 뭐 하기로 했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하여 이렇게 그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그려지면 성공이에요. 선생님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럼 개뜬금없이 예제 4번 뿔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예제 4번은 절대값이 2개인데요. 그렇다 이거야. 절대값이 2개나 있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그려요? 그렇다 이거야. 그냥 방법으로는 못 그린다 이거야. 방금 저 왼쪽에서 배웠던 건 이제 쓸 데가 없습니다. 하나짜리일 때나 쓸모 있는 거예요. 와씨, 그러면 저 힘든 내용들을 저희 꼴랑 이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계속 범위 나눠서 그려셔도 돼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려고 저런 방법들을 배운 거긴 한데 정말 핵심은 뭐냐? 범위 나눠서 그린 게 전부입니다. 이게 단데 그냥 좀 빨리 그리려고 이런 거 알아두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대칭해서 그린다 이런 방법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야. 구간 나눠서 그릴 줄만 알면 충분해. 어차피 이것도 복잡해지면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구간 나눠서 그리면 돼. 그 예제 4번처럼 애초에 두 개를 그려. 그래. 두 개를 그려야 돼. 미쳤다. 이거 어떻게 두 개를 그리지? 그래서 선생님 각자 뭐 대칭해서 그린다면 뭐 합치거나 이런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래프 두 개를 어떻게 합칠래? 그거 생각이 어렵다. 알겠지? 그래서 방법이 딱히 없다.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범위를 나누어서 그린다. 구간을 나누어서 범위를 나누어서 그린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 잘하면 그냥 끝인 거야. 알겠지? 절대값은 구간 나눠서 그린다. 이게 사실은 기본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야. 다야 다. 해보자. 너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범위가 좀 나눠져. 그래서 x축을 쓴다면 마이너스 3, 2를 기준으로 이 범위가 나뉘어지니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부터 하나씩 저는 그려볼게요. 되겠어? 큐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식은 음수죠. 맞죠? 마이너스 x 더하기 두 번째 식도 음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언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그리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되긴 뭐가 돼요? 선생님 어려워 죽겠구만.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아직까지 2보다 작으니까 처음 거는 음수인데 뒤에 거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이제 양수가 되었죠? x 플러스 3입니다. 선생님 y는 5다. 그렇지. y는 5라는 상수 함수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 사이에 그리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저게 세 번째 범위야. y는 둘 다 양수죠? x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너도 양수니까 x 플러스 3. 즉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x가 2 이상일 때만 그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그릴 장소가 조금 애매한데 위에다 그냥 그려 놓을게. 알겠죠? 바로 그려볼 건데요. 이거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게? 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5죠. 맞죠? 네. 마이너스 3,5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뭐 이런 적당한 직선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 중간은 뭐야? 마이너스 3,5에서부터 2를 넣었을 때 값이 5일 때까지 2,5까지는 계속 y는 5라는 이런 평행한 y는 5라는 뭐 상수함수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이해돼? 얘가 y는 5 그린 건데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이면 x에 2 대입하면 5,01 뭐야 2,5죠. 2,5 역시나 또 2,5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대칭성은 살아있고 뭐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 돼있니? 답입니다. 예. 선생님 예제 5번은요 어떻게 그려? 허허허허 어떻게 그리? 그렇지. 근데 심지어 얘는 범위가 그러면 3개니까 4개로 나눠서 그려야 되겠죠. 살려줘. 자, 여러분 뭐 그래프가 여러분 죽이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5번 한번 그려보자.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5 그지? 1, 3, 5를 기준으로 하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뭐 3보다 크고 작을 때, 5보다 크고 작을 때 다 나눠야 되겠다 맞지? 와 선생님 화이팅! 다 나눠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아요. 두 번째 x가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아요. 세 번째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5보다는 작아요. 마지막으로 5보다는 모두 다 커요. 근데 선생님 등호는 아무 때나 붙여도 돼요? 네, 등호는 사실 아무 때나 붙여도 되는데요. 제가 왜 클 때 붙이냐면 좀 이따 가우스, 마지막으로 가우스 해볼 건데 가우스는 반드시 크다에 붙여야 돼. 그래서 예, 편의상 저도 이제 좀 익숙하니까 절대값 할 때는 둘 다 붙여도 되고 하나면 아무 때나 붙여놔도 되는데 둘 다 붙여도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 상관없어요. 자 근데 뭐 저는 크다에만 붙이는 편입니다 보통. 1번 작으니까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5 해가지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되는 거예요. 언제? 1보다 작을 때. 오케이 일단 오케이. 너는 얘가 양수 그 다음 건 여전히 음수 5보다 작으니까 음수 x 하나 날라간다.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죠 7 7 1과 3 얘도 양수인데 3보다 크니까 너도 양수네. 대신 마지막 건 아직까지 음수고 y는 약분해서 x 더하기 1 마지막 건 셋 다 양수인가요? 따라서 y는 3x-9가 x는 5 이상일 때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의 그래프를 범위에 맞게 하나씩 그리면 되겠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글자가 옆으로 올라가지? 이상하네. 이 정도로 이상한 건 카메라가 흰 거 아니야? 방금 제가 잘 그렸습니다. 내가 서서 보면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서 살짝 밑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리니까 나한테는 되게 약간 이렇게 내려온 듯한 느낌인데 그게 그렇게 돼야 제대로 그려지더라고. 하여튼 진짜 신경 쓰여요. 저는 경력이 10년이 다 돼가고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아직도 그래프를 그릴 때 선이 삐뚤빼뚤하다? 이게 용납이 안 되네, 이게. 야, 분필 잡은 지가 몇 년인데, 참. 이야, 칠판이 근데 올해 처음 바뀌었어. 제가 원래 다른 칠판 쓰다가, 여기서. 아니요, 정확하게는 이 교실을 다른 선생님이 쓰시던 건데, 제가 원래 다른 데 있다가, 범원에 있다가 왔거든. 그래서 범원에 있는 칠판도 좋은 칠판이었지만, 이게 훨씬 좋은 칠판인데, 칠판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이거 평행이 안 맞는 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카메라가 실제로 멀어지거나 저쪽으로 하면 좀 이제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 칠판 크기랑 뭐 선이 없는 것도 있는데 단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 이제 처음입니다. 약간 이 칠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 약간 이게 칠판 위아래 중간이야. 그거보다 내가 시선이 위에 있는 게 좀 처음이야. 원래 쌤이 키가 좀 작으니까 이게 약간 밑에서 이렇게 쓰는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여기서 저렇게 보니까 다 삐뚤빼뚤하네. 야, 이거 연습 좀 해야겠다. 자, 이런 건 하다 보면 보통 다 늘어요. 칠판이 바뀌고 이렇게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한 달째 됐는데 아직도 그런 변명. 자, 어쨌든 이걸 그려보자고. 그래서 너를 어떻게 그리느냐. 1, 3 5가 포인트인 건 확실해. 너 그래서 1 넣으면 얼마야? 6이지 맞지? 1 넣으면 6 0 넣으면 9였다 그죠? 그래서 1,6이랑 0,9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뒤에 친구는 뭐야? 1 넣으면 6 맞죠? 1 넣으면 6
3 넣으면 4다 4. 그지? 3 넣으면 4라는 값을 여기 지나네.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을 또 그리게 되는 거고. 너도 3 넣으면 4죠. 5 넣으면 6입니다. 따라서 3,4부터 5,6까지의 그래프를 또 기울기가 1인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너 5보다 큰데 이거 뭐야? 5 넣으면 15 빼기 9, 6 지나고, 그 다음 뭐야? 기울기가 적당히 3처럼 보이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3개니까 꺾인 점이 3개인가요? 맞아요. 절대값이 3개니까 꺾인 점이 3개. 맞다. 아이고. 저 오른쪽 위에 아까 그게 절대값 2개였잖아요. 2개였으니까 꺾인 점이 2개. 유레카 이런 걸 알아두시면 그냥 감을 좀 잡기 편합니다. 저거 알았다고 해서 뭐 대충 꺾어서 그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구나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래프 그릴 때 그래서 꺾인 점 3개 나왔다. 내가 잘 그렸다. 근데 실제 이 문제는 잘 봐봐.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근데 그래프에 내가 꺾인 점이 3개라는 걸 안다면 1, 3, 5에서 꺾이는 건데 그 무조건 3에서 최소이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x는 3일 때 y는 최소값 4를 가진다. 맞나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 어떡하냐니. 원래 알면 안 되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이거 오래 기억도 되고, 실제 네가 나중에 했을 때도 맞다 그랬던 것 같다가 되는 거지. 내가 이제부터 이거 중간에 생기고 꺾인 점 3개면 중간에서 최소니까 외워둬 하면은 다음날 까먹습니다. 그래요? 외워두라니까 하면 애들이 다음 주에 까먹어요. 외워 이 자식아 하면서 2대나 때리고 막 여러 번 쓰게 하면서 맞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소리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막 1일 테스트 치고 하면 다음 달에 까먹습니다. 그래도 늘어나잖아.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오래 기억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본인이 한 2-3번째 풀다 보니까 이런 데는 항상 이런 성질이 있구나 해야 이게 오래 가요. 평생 가지. 그래. 본인이 알면 제일 좋다. 물론 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3번씩 4번씩 얘기하고 때리는 건 빼고 자 2번씩 3번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가르치면서 1일 테스트도 치고 하면은 오래 가요. 그거 하려고 쌤이 있는 거니까 쌤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럼 혹시 4개면 4번 꺾이나? 5개는 5번 꺾이나? 궁금한 걸 하고 확인해보면 이제 변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나. 자, 예제 6번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우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가우스 x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미만일 때 가우스의 x의 값은 n이 된다. 맞나요? 네. 그래서 얘도 범위 나눠서 그린 거야. 가우스가 정확히 뭐예요? 가우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입니다. 아니면 보통 문제에는 단 써져 있죠. 예제 6번에 뭐 옆에 써져 있죠.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는, 저는 넘지 않는 이라고 했는데 크지 않는 이랑 넘지 않는 똑같은 말이에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정수, 내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는 제일 큰 정수, 나의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n이라는 수와 n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여러 개의 숫자들이 있잖아. 그런 수 x의 정수 부분은 n이다 이 말이에요. 가우스 x는 n이다. 나보다 더 작은 애들 정수 뭐 있어? n도 있고 n-1도 있고 많잖아. 제일 큰 애는 n이니까. 그래서 n이 정수 부분이야. 얘도 뭐야? 결국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x의 범위를 나누어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알겠지? 근데 생각외로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좀 가지는 편입니다. 절대값처럼 진짜 할 때마다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칙성은 가지는데 그것도 깔끔할 때 얘기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니도 다 해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예제 6번 풀면서 가우스 X 한번 그려볼 건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2보다 작다면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라. 됐지?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그럼 가우스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맞지? 따라하실 때 y는 x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0 이상 1 미만일 때는 가우스 x의 값이 얼마다? 0이다. 되겠어요? y는 x 빼기 0이니까 y는 x가 된다. x가 1과 2 사이라면 가우스 x는 1이죠. 맞나요? y는 그냥 말 그대로 x 빼기 1이 된다. 되있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y는 x 빼기 가우스 x라는 것의 그래프는 어떻다? x 더하기 1을 그려라. 언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0과 1 사이에는 누구를 그려라? x만 그려라. 1 이상 2 미만일 땐 누구를 그려라? x 빼기 1을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구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색칠 잘 해가면서 그리시면 돼요. 잘 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0이지 맞지? 네. y절편 0,1인데 0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빈칸으로 비워놓고 이렇게 쭉 연장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색칠 잘 하고 y는 x의 그래프를 어디? 0에서는 색칠 0,0 지나고 1에서는 뭐하게? 안 지나게 1,1은 지나지 않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x-1도 1은 1,0을 지나지만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2,1을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면 돼. 사실 가우스 그래프 어느 정도 규칙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계속 이렇게 그려줍니다. 평생 이렇게 빗금 치듯이 계속 그리는 거야. 좌우로. 근데 그 중에서 문제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각이 엄청 빡셉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들은 이제 유제 8번까지 오늘 풀면 되는데 그 그래프들은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옆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테스트 치고 센 조금 마무리하고 그렇게만 합시다. 알겠죠?